지금 식탁 위에 놓인 탐스러운 과일 한 접시가 사실은 여러분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몸에 좋으라고 챙겨 먹은 그 과일이 약해진 콩팥에는 청산가리보다 더 위험한 독이 되어 혈관을 타고 흐르고 있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23년 동안 환자분들의 곁을 지켜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지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막연하게 건강식이라고 믿어왔던 과일 속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50대 이후 콩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분들이라면 반드시 피해야 할 죽음의 과일 3가지와 반대로 죽어가는 콩팥도 되살리는 기적의 과일 3가지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숙지하신다면 여러분은 10년 더 젊어진 콩팥으로 활기찬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는 콩팥이라는 장기의 특성을 먼저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의사들 사이에서 콩팥은 미련할 정도로 착한 장기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콩팥은 전체 기능의 70%가 망가져도 주인에게 단 한 번도 나 아파요 라는 신호를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일 200리터에 달하는 혈액을 걸러내고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하며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고된 일을 하면서도 묵묵히 버티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퉁퉁 붓고 숨이 차올라 응급실을 찾았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말기 신부전 상태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니까 콩팥은 건강할 거야.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혹은 건강을 위한다고 매일 챙겨 먹는 특정 과일들이 조용히 콩팥을 공격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일의 어떤 성분이 그토록 위험한 걸까요? 크게 3가지 요소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3가지가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의 몸속에 들어오면 배출되지 못하고 쌓여서 치명적인 독소로 변환이 됩니다. 첫 번째 공포의 대상은 바로 칼륨입니다. 건강한 콩팥을 가진 사람에게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고 근육 기능을 돕는 고마운 영양소입니다. 남는 칼륨은 소변으로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니까요.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환자에게 칼륨은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배출되지 못한 칼륨이 혈액 속에 쌓이면 고칼륨 혈증이라는 무시무시한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마치 전선에 과부하가 걸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심장의 전기 신호를 교란시켜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을 유발하고 심하면 그 즉시 심장이 멈추는 심정지까지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콩팥 환자분들이 과일 잔치를 벌였다가 응급실에 실려오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칼륨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위험 요소는 과당입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천연 당분이라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과당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포도당과는 다른 경로로 대사가 되는데 과도한 과당은 요산을 생성하고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킵니다. 무엇보다 과당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데 잘 아시다시피 당뇨병은 만성 콩팥병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원인 질환입니다. 달콤한 과일의 맛 뒤에는 콩팥의 모세혈관을 망가뜨리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는 셈입니다. 세 번째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입니다. 혹시 주변에 요로결석으로 고생하신 분들 보셨나요? 산통에 버금가는 고통이라고 하죠. 옥살산은 우리 몸속의 칼슘과 만나면 딱딱한 돌, 즉 결석을 만듭니다. 이 결석이 콩팥 안에 생기거나 소변이 내려가는 길을 막게 되면 콩팥 조직은 물리적인 상처를 입게 되고 소변이 역류하여 콩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즉, 아무 생각 없이 먹은 과일이 내 몸속에서 돌을 만들어 콩팥을 찍어 누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과일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과일들을 예로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과일들은 콩팥 수치가 조금이라도 걱정되는 분이라면 섭취를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아예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첫 번째 위험한 과일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참 간편하고 맛있는 국민 과일입니다.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가 높고 운동선수들이 즐겨 먹기도 하죠. 가격도 저렴해서 마트에 가면 꼭 한
한 송이씩 카트에 담게 됩니다. 하지만 콩팥 건강을 생각한다면 바나나만큼 무서운 과일도 없습니다. 바나나는 과일 중에서도 칼륨 함량이 압도적으로 높은 고칼륨 식품의 대표 주자입니다. 중간 크기의 바나나 한 개에는 무려 400mg이 넘는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사과나 포도의 몇 배에 달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운동 직후에 근육 경련을 막기 위해 먹는 바나나는 약이 되지만 콩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분이 매일 아침 건강해지겠다며 바나나를 드시는 것은 매일 아침 심장을 향해 독화살을 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히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이유로 밥 대신 바나나를 으깨서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선생님, 부드러워서 잘 넘어가고 달콤해서 입맛 없을 때 딱이에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검사 결과를 보면 칼륨 수치가 위험 수위까지 치솟아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게다가 바나나에는 당분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나나가 노랗게 잘 익을수록 그리고 겉면에 검은 반점이 생길수록 당도는 더 올라갑니다. 이렇게 당도가 높아진 바나나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콩팥 혈관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만성 콩팥병 진단을 받으셨거나 건강검진에서 콩팥 기능 주의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바나나는 과감하게 식단에서 제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딱 반 개만 먹으면 안 될까요? 라고 묻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번 먹기 시작하면 그 달콤한 유혹을 끊기가 쉽지 않고 다른 음식에서 섭취하는 칼륨 양까지 고려하면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바나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름철에 물 대신 벌컥벌컥 마시듯이 먹는 과일들도 콩팥에는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과일군은 바로 수분이 많은 여름과일, 수박과 참외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냉장고에서 갓 꺼낸 시원한 수박 한 조각의 유혹을 뿌리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땀을 많이 흘렸으니 수분 보충도 하고 비타민도 챙길 겸 좋지 않겠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콩팥 환자에게 수박과 참외는 물폭탄이자 칼륨 폭탄입니다. 수박과 참외는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소변을 만들어 배출하는 능력, 즉 수분 조절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수분이 몸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콩팥은 그 물을 다 내보내지 못합니다. 결국 그 물은 혈관 속에 머물며 혈액 양을 늘리고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물이 폐로 스며들어 폐부종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에 빠진 것처럼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눕지도 못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게다가 수박과 참외 역시 칼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수박 한 조각, 참외 반 개만 먹어도 하루 허용 칼륨 섭취량을 훌쩍 넘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수박을 먹을 때 깍두기만한 크기로 한두 조각만 먹고 끝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TV를 보며 가족들과 이야기하며 먹다 보면 어느새 커다란 접시가 비워지곤 합니다. 참외는 또 어떻습니까? 참외 속에 있는 씨와 태좌 부분에는 엽산과 비타민이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칼륨 역시 집중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참외는 성질이 차가워서 콩팥이 약해 배탈이 잦은 분들에게는 설사를 유발하여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그럼 여름에 무슨 낙으로 사나 하고 한숨 쉬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달콤하고 시원한 유혹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과일의 형태는 바로 말린 과일입니다. 곶감, 건포도, 말린 망고, 말린 자두 같은 것들 말입니다. 많은 분이 생과일은 보관이 어렵고 깎아먹기 귀찮다는 이유로 혹은 영양간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말린 과일을 즐겨 찾으십니다. 등산 갈 때 주머니에 넣어가기도 하고 명절 선물로 들어온 곶감을 겨우내 하나씩 꺼내 드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콩팥이 안 좋은 분들에게 말린 과일은 농축된 독덩어리와 같습니다. 과일을 말리면 수분은 날아가고 영양소는 농축됩니다. 문제는 좋은 영양소만 농축되는 것이 아니라 콩팥을 공격하는 칼륨과 당분도 무시무시하게 농축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과일, 포도 한 송이를 먹는 것과 건포도 한 줌을 먹는 것을 비교해 봅시다. 부피는 건포도가 훨씬 작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칼륨과 당의 양은
생과일의 5배에서 10배에 육박합니다. 포만감은 적은데 칼로리와 칼륨은 폭탄급인 것이죠. 곶감 한 개에 들어있는 칼륨의 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무심코 집어먹은 곶감 2~3개가 콩팥에는 핵폭탄급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나나, 수박과 참외, 그리고 말린 과일. 이 3가지는 콩팥 기능 저하가 우려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피해야 할 요주의 대상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냐? 과일은 아예 입에도 대지 말라는 거냐?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세상에는 창이 있으면 방패가 있듯이 콩팥을 망가뜨리는 과일이 있다면 반대로 죽어가는 콩팥을 살리고 보호해주는 기특한 과일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과일을 먹는 목적은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을 섭취하기 위함입니다. 콩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노폐물 배출을 돕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진짜 보약 같은 과일들을 선택해서 드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그 보석 같은 과일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해드리는 기적의 과일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세계 10대 슈퍼푸드로도 선정된 블루베리는 콩팥 환자들에게는 신이 내린 선물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블루베리는 과일 중에서도 칼륨 함량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칼륨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과일 중 하나죠. 하지만 단순히 칼륨이 적다는 것만이 장점은 아닙니다. 블루베리의 진정한 가치는 그 껍질 속에 가득 찬 보라색 색소, 안토시아닌에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입니다. 콩팥이 나빠지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체내에 쌓인 활성산소가 콩팥 세포를 공격하여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콩팥이 감당해야 할 독소의 양을 미리 줄여주고 이미 손상된 콩팥 세포가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막을 쳐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콩팥 기능이 떨어진 쥐에게 블루베리 추출물을 투여했더니 콩팥 조직의 염증이 줄어들고 기능이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적당량의 블루베리를 섭취하는 것은 혈관 건강을 지키고 콩팥의 부담을 덜어주는 가장 맛있는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콩팥을 살리는 두 번째, 과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고 매일 아침 식탁에서 만날 수 있는 과일입니다. 옛말에 아침에 먹는 이것은 금이다 라는 말이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는 콩팥 환자들에게 혈관 청소부이자 장 청소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과 속에 풍부한 팩틴이라는 성분이 핵심입니다. 팩틴은 수용성 식이섬유의 일종인데 끈적끈적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팩틴이 우리 몸속, 특히 장 안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일을 할까요? 마치 강력한 자석이나 스펀지처럼 혈관을 막는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금속, 그리고 각종 독소들을 흡착합니다. 그리고 몸 밖으로 대변을 통해 배출시켜버립니다. 콩팥이 미처 걸러내지 못한 노폐물들을 사과의 팩틴이 대신 처리해주는 셈입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업무량이 확 줄어드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또한 사과는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아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물론 칼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과 반 개 정도에 들어있는 칼륨은 우리 몸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안전한 수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사과는 껍질째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콩팥에 좋은 항산화 성분인 케르세틴과 위에서 말씀드린 팩틴이 대부분 껍질 바로 밑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깨끗이 씻어서 아침에 사과 반 개를 껍질째 꼭꼭 씹어 드시는 습관. 이것이 여러분의 콩팥 수명을 늘리는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적의 과일은 조금 낯설 수도 있지만 효과만큼은 확실한 크랜베리입니다. 붉은 보석이라 불리는 크랜베리는 특히 여성분들에게 더 좋습니다. 콩팥 건강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요로감염입니다. 방광염이나 신우신염 같은 감염 질환이 반복되면 세균이 콩팥까지 타고 올라가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콩팥 조직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깁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콩팥 기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크랜베리에는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대장균 같은 나쁜 세균들이 방광이나 요로 벽에 달라붙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균이 자리를 잡지 못하게
미끄럼틀을 태워 소변으로 내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세균이 콩팥을 공격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만성적인 요로 감염으로 고생하시던 환자분들에게 크랜베리 섭취를 권장했을 때 재발률이 현저히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콩팥 기능 보존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임상에서 많이 확인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시중에 파는 달디 단 크랜베리 주스나 설탕에 절인 말린 크랜베리는 피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냉동 크랜베리나 생과일을 구해서 드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콩팥을 살리는 3가지 과일, 블루베리, 사과, 크랜베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영상을 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부터 드릴 말씀이 어쩌면 어떤 과일을 먹느냐보다 100배는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콩팥을 지키기 위한 과일 섭취의 절대 원칙 2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절대 원칙. 주스는 절대 금물입니다. 많은 분이 건강을 생각해서 아침마다 과일을 갈아 드십니다. 씹어 먹으나 갈아 먹으나 뱃속에 들어가면 똑같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몸이 받아들이는 충격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과일을 믹서기에 갈아버리면 과일 속의 그물망 같은 식이섬유가 모두 파괴됩니다. 이렇게 되면 과일은 더 이상 식품이 아니라 설탕물과 다름없는 액상과당 덩어리가 됩니다. 액체 상태의 당분은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총알처럼 빠르게 혈관으로 흡수됩니다. 이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르는데 급격하게 치솟은 혈당을 처리하기 위해 췌장은 인슐린을 과도하게 뿜어내고 콩팥의 미세한 혈관들은 고혈당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또한 갈아 먹으면 칼륨 농도도 급격히 높아져 한 번에 섭취하는 칼륨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 제발 과일은 갈지 마세요. 즙도 내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원형 그대로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씹는 과정에서 침이 나와 소화를 돕고 식이섬유가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어 콩팥이 쉴 틈을 줍니다. 과일은 마시는 것이 아니라 씹는 것입니다. 2번째 절대 원칙, 양 조절이 생명입니다. 앞서 사과와 블루베리가 좋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몸에 좋으니까 배부르게 많이 먹어야지 하시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은 콩팥 환자에게는 생존 법칙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칼륨이 적은 사과라도 5개, 10개를 먹으면 칼륨 섭취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분 섭취량도 덩달아 늘어나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하루 총 과일 섭취량은 200g 내외가 가장 적당합니다. 복잡하게 저울로 잴 필요 없이 여러분의 주먹 하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사과라면 반 개, 블루베리라면 한 줌, 딸기라면 5알에서 6알 정도입니다. 이 정도 양이면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과일이 가진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의 이점만 쏙쏙 챙길 수 있습니다. 밥 먹고 나서 입가심으로 한두 딱 그 정도가 정답입니다. 식사 대신 과일로 배를 채우겠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콩팥 건강을 결정짓는 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과일 섭취만 조심한다고 해서 망가진 콩팥이 저절로 좋아질까요? 아닙니다. 과일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일 뿐입니다. 콩팥이라는 댐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댐을 공격하는 가장 큰 물결인 식습관 전체를 점검해야 합니다. 콩팥을 망가뜨리는 식탁이 3가지 주범을 잡지 못하면 좋은 과일을 아무리 챙겨 먹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가장 먼저 잡아야 할 범인은 나트륨, 즉 소금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은 콩팥에게 너무나 가혹합니다. 김치, 젓갈, 자마찌 같은 염장식품이 기본 반찬이고 국이나 찌개 없이는 밥을 못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뜨끈한 국물 한 그릇 시원하게 들이켜야 속이 풀린다고 하시죠? 하지만 그 국물 한 그릇에 하루치 나트륨이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트륨을 과하게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콩팥은 무수히 많은 모세혈관 덩어리인데 혈압이 높으면 이 여린 혈관들이 높은 압력을 견디다 못해 터지거나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구체 경화입니다. 한번 딱딱해진 콩팥 조직은 다시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싱겁게 드셔야 합니다. 국물은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남기세요. 김치는 물에 씻어 드시거나 양을 줄이셔야 합니다. 짠맛에 길들여진 입맛을 바꾸지 않으면
콩팥 치료는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단백질의 과다 섭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니 고기를 많이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물론 근육 유지를 위해 단백질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과도한 단백질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타고나면 물과 이산화탄소만 남겨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다릅니다. 단백질이 대사되고 나면 질소, 노폐물, 즉 요독이라는 찌꺼기가 남습니다. 이 찌꺼기를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일이 오로지 콩팥의 몫입니다.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콩팥은 이 쓰레기를 치우느라 밤샘 야근을 해야 합니다. 과부하가 걸리는 것이죠. 그렇다고 고기를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으니 자신의 손바닥 크기만한 양의 살코기를 하루에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폭식하는 고기 파티는 콩팥에게는 재앙입니다. 세 번째는 혈당 관리입니다. 앞서 과일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혈당은 피 속을 끈적끈적하게 만들고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당뇨병 환자 3명 중 1명이 콩팥병을 앓게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밥은 잡곡밥으로, 양은 조금 줄이시고 식사 후에는 반드시 가벼운 산책을 통해 혈당을 떨어뜨려야 합니다. 이쯤에서 실제 환자분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60대 초반의 남성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건강검진에서 콩팥 기능 수치인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보다 약간 높게 나왔다는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아직 약을 먹을 단계는 아니었지만 관리가 필요한 경계 단계였죠. 이분은 건강을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유튜브와 인터넷을 뒤져서 건강 주스 레시피를 찾아내셨습니다. 매일 아침 바나나 2개, 케일 1줌, 사과 1개, 거기에 꿀까지 넣어서 믹서기에 곱게 갈아 큰 컵으로 2잔씩 마셨습니다. 이게 다 몸에 좋은 천연 비타민이다 라고 믿으면서 꼬박 6개월을 실천하셨습니다. 운동하고 나서 갈증이 나면 이온 음료 대신 수박을 반 통씩 드셨고요. 본인은 정말 최선을 다해 건강관리를 했다고 자부하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 정기검사를 받으러 오셨을 때 저와 환자분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좋아지기는커녕 콩팥 기능 수치가 급격히 나빠져서 만성 콩팥병 3기 진단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칼륨 수치는 위험 수준인 5.5를 넘겨 심장마비 경고등이 켜진 상태였습니다. 환자분은 억울해하셨습니다. 술, 담배 다 끊고 몸에 좋다는 과일이랑 채소만 먹었는데 왜 이러냐며 화를 내시기도 했습니다. 제가 식단 일기를 꼼꼼히 살펴보니 범인은 바로 그 건강 주스였습니다. 콩팥 배출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매일 아침 쏟아부은 고칼륨, 고농도 당분 폭탄이 콩팥을 쉴 새 없이 공격했던 것입니다. 콩팥을 살리려고 먹은 음식이 콩팥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던 셈이죠. 저는 즉시 처방을 내렸습니다. 오늘부터 믹서기는 찬장에 넣어두시고 절대 꺼내지 마세요. 바나나와 수박은 당분간 금지입니다. 대신 아침에는 사과 반쪽을 껍질째 씹어 드시게 했고 간식으로는 블루베리 1줌을 드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국물 요리를 식단에서 뺐습니다. 환자분은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이렇게 조금 먹어서 효과가 있겠냐고 하셨지만 저를 믿고 따라와 주셨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3개월 뒤 다시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칼륨 수치는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치솟던 크레아티닌 수치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콩팥병 환자에게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내 몸 상태에 맞게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남들에게는 보약인 바나나 주스가 나에게는 독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론은 충분히 들으셨으니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행동 강령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식탁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마트에 가면 무엇을 집어야 할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동 강령, 내 콩팥 성적표를 확인하라 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의 혈압이나 혈당 수치는 기억하시면서 콩팥 수치는 모르고 계시지 않나요? 콩팥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은 내 콩팥이 현재 몇 점짜리인지 아는 것입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를 꺼내보세요. 어려운 용어가 많지만 딱 2가지만 찾으시면 됩니다. 하나는 크레아티닌 수치이고 다른 하나는 사구체 여과율
GFR입니다. 이 수치에 따라 여러분이 칼륨을 얼마나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는지가 결정됩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60점 이상이라면 칼륨 제한이 크게 필요 없지만 60점 미만으로 떨어졌다면 그때부터는 바나나, 토마토, 잡곡밥 같은 고칼륨 식품을 철저히 조절해야 합니다. 의사에게 꼭 물어보세요. 제 콩팥 점수가 몇 점입니까? 칼륨 제한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뒤 건강을 바꿉니다. 두 번째 행동 강령, 채소는 물에 담가라 입니다. 콩팥 환자분들이 가장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채소 섭취입니다. 채소에 식이섬유는 필요한데 채소에도 칼륨이 많기 때문이죠. 특히 시금치, 아욱, 근대 같은 푸른잎 채소에 칼륨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조리법만 바꿔도 칼륨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채소를 생으로 드시지 말고 끓는 물에 데쳐서 드세요. 칼륨은 수용성이라 물에 잘 녹아 나옵니다. 채소를 물에 10분 이상 담가두거나 데쳐낸 후 물을 버리고 나물만 무쳐 드시면 칼륨의 30%에서 50%가 빠져나갑니다. 겉절이보다는 푹 익힌 나물이 콩팥에는 훨씬 안전한 반찬이 되는 것입니다. 생채소 샐러드가 무조건 건강식은 아닙니다. 콩팥이 약하다면 데쳐 먹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행동 강령, 숨어있는 칼륨을 찾아내라 입니다. 과일과 채소만 조심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먹는 가공식품 속에 엄청난 양의 칼륨과 인이 숨어 있습니다. 햄, 소시지, 어묵 같은 가공육과 과자, 아이스크림에는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첨가물 속에 들어있는 인과 칼륨은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것보다 몸의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콩팥에 더 해롭다는 뜻입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실 때 뒤편의 성분표를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인산염, 산도 조절제 같은 글씨가 보이면 조용히 내려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가능한 한 가공되지 않은 자연 식재료를 사서 직접 조리해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네 번째 행동 강령, 물 마시는 법을 바꿔라 입니다. 콩팥 건강을 위해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알고 계시죠? 물론 탈수는 콩팥에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소변을 잘 못 보시는 분, 몸이 잘 붓는 분들이 물을 억지로 하루 2리터씩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수박처럼 폐에 물이 차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갈증이 날 때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고 붓기가 심하다면 의사와 상의해서 수분 섭취량을 제한해야 합니다.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내 몸에 맞게 적당히가 정답입니다. 다섯 번째 행동 강령, 잡곡밥의 맹신을 버려라 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콩팥 합병증 예방을 위해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드십니다. 혈당 조절에는 참 좋습니다. 하지만 콩팥 수치가 많이 나쁜 말기 신부전 환자분들에게는 잡곡밥의 껍질에 들어있는 칼륨과 인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흰쌀밥이 콩팥에 부담을 덜 줍니다. 무조건 흰쌀밥이 나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콩팥 단계에 따라 밥의 종류도 달라져야 합니다. 만약 잡곡밥을 드시고 칼륨 수치가 올라간다면 주저없이 흰 밥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혈당은 양을 줄여서 조절하고 우선 콩팥부터 살려야 하니까요. 여섯 번째 행동 강령은 약과 음식의 궁합을 점검하라 입니다. 혹시 지금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가요?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대부분 고혈압을 동반하고 있어서 혈압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혈압약 중에서도 안지오텐신 차단제나 이뇨제 계열의 약물은 우리 몸속에서 칼륨이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약 자체가 이미 몸 안에 칼륨을 잡아두고 있는데 여기에 칼륨이 많은 과일까지 듬뿍 드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혈중 칼륨 농도가 순식간에 위험 수위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먹는 약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약이 칼륨 수치에 영향을 주는 약인지 반드시 약사나 주치의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선생님, 제가 이 약을 먹으면서 바나나나 토마토를 먹어도 됩니까? 라고 딱 한 번만 질문해 보세요. 그 질문이 응급실행을 막아줍니다. 마지막 7번째 행동 강령은 소변의 거품을 놓치지 마라 입니다. 병원에 자주 갈 수 없다면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스스로 콩팥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소변을 보고 나서 물을 내리기 전에
딱 3초만 변기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소변에 비누 거품처럼 꺼지지 않는 거품이 많이 생긴다면 이는 단백뇨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콩팥의 필터인 사구체가 손상되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 단백질이 소변으로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일시적인 피로 때문일 수도 있지만 거품료가 며칠째 계속된다면 식단 조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즉시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식탁 위에서의 전쟁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건강은 식탁 밖에서도 이어져야 합니다. 콩팥을 지키기 위해서는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생활 습관 2가지를 더 챙기셔야 합니다. 첫째, 허벅지 근육을 키우십시오. 뜬금없이 왜 근육 이야기냐고 하시겠지만 허벅지 근육은 콩팥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쓰고 남은 잉여 혈당을 저장해주는 창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이 없으면 혈당이 갈 곳을 잃고 혈액 속에 둥둥 떠다니다가 결국 콩팥 혈관을 공격합니다. 특히 허벅지는 우리 몸 근육의 70%가 모여있는 거대한 당분 저장소입니다. 스쿼트나 계단 오르기 같은 운동으로 허벅지를 단단하게 만들면 혈당이 잡히고 콩팥의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너무 과격한 근육 운동은 금물입니다. 갑자기 무거운 역기를 들거나 마라톤을 하면 근육세포가 파괴되면서 마이오글로빈이라는 독성 물질이 쏟아져 나와 급성 콩팥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로 하루 30분 걷기 운동이 콩팥 환자에게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둘째, 금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담배가 폐에만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순간 혈관은 즉시 수축합니다. 콩팥은 혈관 덩어리라고 말씀드렸죠? 담배용 콩팥은 숨을 헐떡이게 됩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콩팥 기능이 저하될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과일을 가려 먹고 저염식을 실천해도 담배 한 개비를 피우면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콩팥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오늘 당장 담배를 꺾으셔야 합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콩팥 건강을 위해 피해야 할 과일과 챙겨 먹어야 할 과일, 그리고 콩팥을 살리는 구체적인 생활 수칙들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바나나, 수박과 참외, 말린 과일은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으니 피하십시오. 대신 사과 반쪽, 블루베리 한 줌, 크랜베리를 드시되 절대로 갈지 말고 꼭꼭 씹어서 드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과일 섭취량은 하루 주먹 1개 크기, 즉 200g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사는 게 무슨 재미냐 라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평생 즐겨 먹던 달콤한 과일 주스와 짭짤한 찌개를 포기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잠시 눈을 감고 10년 뒤의 미래를 상상해 보십시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다가 콩팥이 완전히 망가져서 이틀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4시간 동안 팔에 굵은 바늘을 꽂고 투석기에 매달려 있는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10년 뒤에도 2발로 튼튼하게 여행 다니고 손주들과 맛있는 밥 한 끼를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삶을 원하십니까? 그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의사인 제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저녁 식탁 앞에서 숟가락을 드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콩팥 질환은 침묵의 살인자라는 무시무시한 별명을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듬어주면 그 어떤 장기보다 끈질기게 버텨준 고마운 장기이기도 합니다. 이미 콩팥 수치가 좀 나쁘게 나왔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몸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관리하면 지킬 수 있어 라고 마음먹는 순간 우리 몸의 세포들은 다시 살아날 준비를 합니다. 실제로 철저한 식이요법과 생활습관 교정으로 투석 직전의 위기에서 벗어나 10년, 20년 넘게 건강하게 지내시는 환자분들을 저는 매일 진료실에서 만납니다. 여러분이라고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막막했던 콩팥 관리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일 아침 습관처럼 믹서기에 손이 가려던 것을 멈추고 깨끗이 씻은 사과 하나를 베어 무는 그 작은 변화가
기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 콩팥을 믿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보세요. 저 김지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늘 곁에서 응원하고 돕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알찬 건강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특히 주변에 당뇨나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가족이나 친구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날씨가 춥거나 더울 때 콩팥은 더 예민해집니다. 항상 체온 유지에 신경 쓰시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몰랐던 일상 속의 건강 비결 그리고 헷갈리는 의학 상식들을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